박사님, 아까 예. 이제 내수 말씀하시면서 예. 뭐 가격 얘기도 좀 하셨는데 예. 이게 이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개별 소비세 감소한 게 사실은 의무량으로 많이 도움이 됐잖아요. 예. 예. 이게 이제 이번 달이 일몰인 것 같은데 예. 그냥 끝나는 걸로 보여요, 보니까. 예. 아무래도 내년 되면 좀 시장에 이게 영향이 있는 거죠. 예. 아무래도 뭐 대체적으로 이제 그 구매 비용 가지고 이제 소비자들이 그 차량 구매를 일정 정도는 결정을 하니까 사실은 이제 구매 비용이 그만큼 이제 뭐 비싸지는 형태가 되니까 아무래도 그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가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개별 소비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자동차 소비 진작 차원도 좀 있지만은 경기 부양적 측면도 좀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면은 이제 자동차 소비를 진작시켜서 전체적으로 생산이나 이런 것들을 좀 늘려서 전체 어떤 경제에 좀 플러스로 하는 이제 그런 정책적 측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뭐 자동차 업계에서도 뭐 개별 소비세를 감면하는 걸 내년에도 좀 연장을 하자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자체가 안 좋아지면은 이런 부분도 아마 다시 좀 고려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워낙 많은 뭐 중소업체들이 또 관련이 돼 있고 하니까. 예. 이게 단순히 뭐 차값을 보조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는 아닐 수 있겠군요. 예. 이게 자동차 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은데. 예. 자동차 수출액이 역대 최고다 그러는데 이게 중소 자동차 부품 기업의 뭐 영업이익은 줄어든다.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뭐 해결 방안은 없는 겁니까? 그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자동차 업계, 자동차 완성차 쪽도 뭐 이제 미래차로 전환 뭐 이런 부분들이 관건이긴 하지만은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그 눈에 보이지 않게 지금 그 우리 부품 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은 그 우리 부품 업체랑 완성차 업체의 관계라는 게 그 장기 지속적 그리고 굉장히 안정적 거래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 이윤율이 조금 낮아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정 정도 이윤을 좀 낮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보장해주는 이제 그런 시스템을 대신에 매출은 보장을 해주고 보장을 해주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미래차로 전환하면서 일단은 그런 매출을 보장해 줄 수가 없는 상황으로 변해버린 거죠. 뭐 지금 전기차 완전 이제 전기차 부분이 10% 이상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그 이런 내연경 관련되는 부품 업체들은 매출이 10% 이상 이제 줄어드는 형태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러면은 뭐 그 이익률에도 엄청나게 타격을 주는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자동차가 글로벌화되면서 뭐 해외 투자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특히 뭐 현대자동차가 이제 중국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중국에서 판매라든지 생산이 대폭 줄어드는 바람에 그게 이제 대부분 우리 부품 업체들이 따라 나갔거든요. 뭐 그런데 그런 업체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어떤 뭐 경영 부실 문제 이런 것들이 한국 쪽에도 그대로 이제 지금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뭐 거기다가 이제 지금 뭐 전체적으로 그 완성차가 과거처럼 이렇게 안정적으로 뭐 그 매출을 보장해주는 뭐 그런 게 이제 어렵게 되는 형태가 되고 있으면서 이제 결국은 전체적으로 이제 매출이 보장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어떤 이제 부품 거래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크게 변화가 되는 상황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과거처럼 뭐 특정한 어떤 그 완성차 업체나 그 뭐 모기업에 이렇게 의존하는 상황이 굉장히 이제 리스크가 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정부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미래차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그 미래차에 전환 관련되는 각종 지원들도 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뭐 그래선 이런 부분들을 뭐 특정 업체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부분에서 좀 그래선 다변화도 좀뭐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가 않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계속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고 뭐 그게 또 그런 대응이라는 게 뭐 하루 이틀 만에 이렇게
가능한 부분들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당분간 상당 부분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정부 차원에서 이제 지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메꿔줘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이제 자동차가 사실은 바퀴 달린 컴퓨터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하면은 아까 좀 말씀하셨던 뭐 전동화라든가 자율주행이라든가 관련 모빌리티 서비스라든가 이런 관련 기술에 대한 투자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기업들은 뭐 이런 현실에 잘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완성차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은 뭐 이 전동화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하이브리드가 이제 처음 나타났는데 이 부분은 거의 그 도요타 다음으로 좀 뭐 그래도 좀 잘하고 있는 편에 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순수 전기차도 사실은 테슬라가 이제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기존 완성차 업체들 중에서는 뭐 우리 업체가 그래도 제대로 좀 하는 업체 중에 하나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수소 연료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뭐 도요타랑 1위를 다투는 뭐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자율차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지금 뭐 3단계 자율주행 부분을 뭐 원래는 이제 올해 말에 이제 적용하기로 했는데 거의 이제 뭐 내년에 이제 넘어가는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뭐 세계 최초인 형태로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완전 자율주행 같은 경우도 그런 기술이나 경쟁력이 거의 선두 그룹하고 이제 유사한 그런 형태로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다음에 이제 그 모빌리티와 관련돼서는 뭐 모빌리티로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되는 부분이 UAM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각종 이제 로봇 개념으로 이렇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아차에서 지금 공장을 만들다고 하는 이제 PVV 뭐 이런 부분들도 모빌리티 이제 개념인데 뭐 이런 부분들도 지금 현대기아가 지금 그래도 뭐 선도적으로 좀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뭐 아주 1등이라고 내세우지는 못하더라도 대부분 한 2, 3등 정도는 하는 형태로 돼서 뭐 그래도 잘 대응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과거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 보면 참 걱정들을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전기차가 시장 침투율을 늘려가면서 우리 기업들이 잘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이 전기차 전환 또 관련 뭐 완성차 업체뿐만이 아니고 관련 연관 뭐 산업들 뭐 전기차로 잘 넘어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이제 전기차 그 차량 이제 생산은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정 정도 우리가 잘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그 배터리 부분인데 배터리도 지금 뭐 그 중국의 CATL이 세계 1위이지만은 우리 뭐 LG 그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가 뭐 2위로 되어 있고 뭐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업체들도 뭐 등수안에 드는 이제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서 사실 이제 중국 배터리 업체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중국이 워낙에 그 전기차 그 판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성장을 해온 그런 상황들이고 그 세계 다른 이제 전기차 업체들한테는 사실은 우리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그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라서 그 일정 정도 이제 경쟁력은 우리도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터리까지는 뭐 상당 부분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이제 그 배터리를 만들기 위한 각종 소재 그다음에 거기 들어가는 광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해외 의존을 많이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중국 의존이 높아서 상당 부분 좀 걱정인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그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배터리의 어떤 소재나 부품을 북미에서 일정 수준 이상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거기 광물은 이제 그 미국이랑 그 FTA를 체결한 그런 국가에서 이제 그 조달을 받아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이라서 특히 이제 거기에는 대부분 다 중국을 배제시키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우리 업체들한테는 조금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IRA 영향도 있을 테고 최근에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좀 위축이 되고 지금 중국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좀 여쭤보는 건데
이 뭐 비아디 이런 업체가 예. 크게 부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중국 업체들이 중국 국경 넘어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보세요? 지금은 사실 이제 그 중국 넘어서는 주로 전기차를 그 유럽 쪽에다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전체적으로 경쟁력을 보자고 그러면은 일단은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 시장 자체가 지금은 뭐 세계 전체 시장의 60% 뭐 이상이 될 정도로 그 뭐 전기차 쪽은 그 중국 자체가 이제 굉장히 그 성장하기에 좋은 여건인 셈이고 근데 이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쨌든 그 중국 업체들이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의 중국 그 자동차 업체들이 다 전기차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BYD 같은 경우는 중국 그 전기차 그 내연기관도 하면서 전기차도 하는 이제 업체임에도 지금 이제 거의 전기차로 이렇게 전환을 하면서 이제 부각을 나타낸 그런 형태고 그다음에 뭐 니오나 샤오펑이나 뭐 이런 같이 이제 전기차 전문 벤처 업체들도 있습니다. 그런 업체들도 굉장히 그 뭐 고급차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굉장히 이제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전기차 생산 자체도 경쟁력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배터리 부분에서도 배터리 생산뿐만 아니라 그게 들어가는 각종 소재나 광물질이나 이런 것들도 중국 자체 내에서 조달이 가능하고 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배터리의 어떤 생산 비용이나 구매 비용이 이제 비교적 싸고 그래서 이제 가격 경쟁력도 있고 뭐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배터리도 뭐 인산철 배터리 뭐 이런 것들이 가격도 싸고 우리는 이제 삼원계 배터리를 주로 쓰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중국 업체들이 강점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경쟁력도 있고 뭐 제품 경력도 일정 정도 있고 그래서 사실은 다른 뭐 장애 여건이 없으면은 그 중국 그 업체 그 전기차가 상당 부분 세계 시장에 많이 깔릴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당장에 이제 미국 시장은 제대로 못 들어가거든요. 그 미중 분쟁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유럽 쪽도 뭐 조금 경계하는 측면들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중국 전기차가 세계 시장에 나가는 문제는 그런 정치 외교적 뭐 이런 부분들의 마찰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이제 굉장히 관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한테 좀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뭐 다른 모든 산업 분야가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요새 이제 뭐 친환경 기르니까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친환경 측면에서 또 어떤 노력 필요한지 정부는 뭘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건 좀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뭐 산업의 친환경 문제는 자동차 산업 친환경 문제는 크게 이제 자동차 산업에는 진짜 중요한 부분은 그러니까 친환경 제품을 만드는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그게 이제 전기차 전동화된 차량 이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미 뭐 많이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생산 과정에서 이제 친환경적이 돼야 되는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들이 적어져야 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거든요.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완성차 업체보다도 부품업체가 더 이제 관건인 부분입니다. 부품업체가 훨씬 더 그 생산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부품업체들은 사실은 이제 그런 거에 대응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생산 공정이나 이런 것들이 친환경 탄소 배출을 굉장히 저감시키는 생산 공정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데 있어서 정부가 절대적으로 좀 지원이 좀 그 필요한 이제 그런 형태로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 산업에서 또 이 친환경 부분하고 관련돼서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생산 과정에서 이제 발생하는 그 탄소 문제인데 그게 이제 그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탄소 배출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그 전기 같은 경우도 전기차에 사용하는 이제 이 전기가 또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가지고서는 또 이게 친환경 기준이 많으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지금 논의가 되는 것 중에 전 과정
어떤 탄소 배출을 이제 계산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친환경 부분을 따져보자는 논의들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 IEA나 이제 그런 국제기구에서도 그 조사를 해보면은, 사실 지금 그 세계 전체의 에너지 구조를 가지고 보면은 그 이 전 과정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오히려 전기차가 하이브리드 차보다도 탄소 배출을 더 많이 한다는 이제 그런 보고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작용할 거냐 하는 이런 부분들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뭐 EU가 이제 탄소 국경 조정 제도, 예. CBAM 예. 제도라고 하던데. 예. 여기에 이제 보니까 아직 자동차는 포함 안 돼 있어요. 예. 근데 향후에 이제 포함되지 않겠냐 뭐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IRA 법 때 조금 뭐 사실 혼났지 않습니까? 예. 어떤 대비책이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생산 공정에서 발생하는 그 탄소 배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유럽에 이제 그 판매하는 우리가 수출하는 차량이 국내에서 만들어질 때에 그 생산 과정 속에서 이제 탄소를 얼마나 많이 배출하느냐의 문제인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기존의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오히려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 만들고 이런데 이제 탄소 배출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문제는 그 탄소 배출이 왜 많이 되느냐는 부분들은 그 생산 공정에 어떤 에너지를 쓰느냐의 문제. 그러니까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그 전기가 완전히 신재생 에너지로 해서 그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탄소 배출을 안 하는 걸로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여전히 이제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전기라고 그런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탄소 배출로 인해서 이제 탄소 국경세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 부분은 이제 그 에너지 전환하고도 이제 굉장히 관련성이 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 과거에 이제 뭐 아리백 관련돼서 많이 얘기가 돼서 우리 국민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은, 하여튼 신재생 에너지로 다 이제 전환을 해야 되는 게 관건이고, 뭐 최근 들어서 이제 그게 과거에는 뭐 2020년에 이제 유럽에서 이 부분을 할 때는 녹색 에너지 속에 그 원자력을 포함을 안 시켰는데,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좀 그게 어려워지니까 뭐 올해 이제 그 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원자력을 포함을 시켰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그 조건이 굉장히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게 포함될 수 있는 그 원자력이 되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좀 그 원자력 쪽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자동차 부분에 이 탄소 국경세에 대한 대응은 에너지 부분에서 좀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칼이 이제 언젠간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네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현대차가 원래 이제 올해 안에 레벨 3 자율주행차 내겠다고 했었는데, 사실상 보니까 내년 미루는 걸로 확정이 된 것 같은데, 이 사실 이게 되면은 원래 세계 사실상 이렇게 상용화되는 건 처음이었죠. 그렇죠. 기대 반 우려 반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기대는 뭐 그 소비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 레벨 3만 돼도 그 운전하기가 편해지거든요. 이 고속도로에서는 전혀 이제 관여를, 지금은 뭐 스마트 크루즈 기능으로 레벨 2 형태인데, 그래도 이제 계속 전방 주시를 해야 되고, 손 떼면은 또 경고도 나오고. 근데 이제 레벨 3가 되면은 손 떼도 이제 경고 같은 게 없습니다. 그냥 자유롭게 다른 활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편해지고, 뭐 피로감이나 이런 것도 덜해지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측면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적 차원에서도, 우리가 이제 어쨌든 그 자율주행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앞서 나간다는 걸 이제 나타내면서, 어떤 기업의 경쟁력이나 우리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이만큼 된다는 걸 보여주는 형태가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측면들이 있는데, 그 사실은 이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해버리면은 이제 그때는 사실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농담삼아 하는 얘기가, 테슬라는 해도 문제가 발생해도 별로 그렇게 소비자들이 뭐 문제를 크게 삼지를 않는데, 현대가 만일 저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은 기업의
엄청난 타격이 될 거라고 지금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는 과연 가능할까 말까 이런 부분들이 걱정스럽고 아마 지금 이제 연말까지 나오기로 했는데 이제 내년으로 또 미루는 것들도 그런 걱정 속에서 반영이 돼서 뭔가 이제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시간을 좀 끄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자율주행 관련한 핵심 기술들이 개발된 지는 꽤 오래됐는데 보면은 결국은 자율주행이 참 진도를 잘 못 나가요. 이게 단순히 뭐 차량의 성능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이제 여건들이 다 패키지로 이렇게 잘 돼야 이제 자율주행이 가능해서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이게 아무래도 단순 기술의 문제는 아니겠죠. 일단은 이제 완전 자율주행 얘기할 때는 주로 이제 자동차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예전에는 이제 그런 개념이었고, 근데 사실은 어떤 상황이, 돌발적인 상황이,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그런 형태의 자동차가 모든 것을 다 알아하는, 자동차를 만들어낸다는 게 좀 쉽지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뭐 모든 도로 여건을 다 그렇게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도 자율차가 잘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자동차가 진짜 다 알아서 하는 형태로 돼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그런 차를 일반화 한다는 거는 단기간 내에 좀 쉽지가 않을 걸로 예상들을 다들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금 이제 저희들도 2019년에 그 미래차 발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개념을 잡은 게 그 인프라와의 어떤 결합된 자율주행.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율주행의 상용화를 2027년으로 좀, 과거에는 2030년으로 잡았는데 한 3년 정도 땡겨보자 이렇게 계획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떤 특정한 여건, 조건 이런 것들을 인프라로 만들어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차량에 라이다가 있는 이런 부분들을 도로에도 이제 설치를 해서 그 차량과 이제 교신을 통해서 사전에 이제 어떤 정보를 전달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한다든지 하면은 훨씬 더 그 차량이 조금 불안정하더라도 그런 여건 때문에 이제 쉽게 자율주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념의 문제이기는 한데, 그러니까 인프라가 받쳐주는 형태의 자율주행은 조금 더 일찍 올 가능성이 좀 높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생각해보면 참 한이 없는 문제예요. 사실 사고 났을 때 그러면 보험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기타 등등 위급 상황에서 그러면은 보행자를 보호할 거냐, 운전자를 보호할 거냐, 참 여러 가지 철학적인 윤리적인 문제까지 다 이게 개입이 돼 있으니까 참 쉽지 않은 문제일 것 같긴 해요. 정확하게 맞추기가 어렵겠지만, 그럼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완전 자율주행? 언제쯤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정확하게 알려줬지만 2030년까지도 좀 쉽지가 않을 것 같다. 근데 2030년 이후 정도 돼야지 이제 본격적인 보급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5% 정도가 언제 보급이 되느냐가 관건일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지금 타도 안전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각종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처리되느냐는 부분들도 일정 정도 이제 이렇게 보급이 되면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또 나오기도 하고 그럴 테니까.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제 5% 정도만 보급이 되면은 그다음부터 40%, 50%, 60, 70% 가는 거는 이제 금방 이루어지고, 한 50% 가는 것도 그 5% 하고 한 4, 5년 내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 친환경차 쪽하고는 이제 그 보급 속도가 훨씬 더 빠른 형태로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초기에 그 보급이 언제 되느냐는 이 부분이 지금 사실은 관건이고, 그거는 이제 전문가마다 굉장히 의견이 분분하고, 그 다음에 또 과거에 비해서는 계속 좀 시기가 좀 늦어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것저것 많이가 오늘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움이 된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도움이 됐습니다.